서연은 친구의 남편과의 금지된 관계가 시작되던 그 순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웠었다는 그것이, 지민이 흘리던 고백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마음으로 실감했지요. 막힐 듯한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감정은 곧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혼란과 유혹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세상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지만 그 순간 서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은 그 비 오던 날의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친구의 절망적인 눈물과 함께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4세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44세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많은 갈증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 윤석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사업 때문에 늘 바빴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죠.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집은 언제나 적막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헬스장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44년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갈증 같은 것이 말이죠.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은 20년치기 친구 지민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지민은 항상 활기차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남편 도현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지난해 10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지민이 30분이나 늦었습니다. 평소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던 그녀였기에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지민이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화사했던 창백한 얼굴, 움푹 패인 눈과 바싹 마른 입술, 마치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제 물음에 지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다른 손님들이 돌아볼 정도로 격하게 울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못 견디겠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손을 잡았더니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며. 지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너무 강해.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헬스장 10곳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키 186cm의 근육질 체격. 누가 봐도 완벽한 남편감이었죠. 하지만 지민이 계속해서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밤이 두려워. 언니, 운동선수 출신이라 체력도 좋고 그 부분도 너무 강해서 견딜 수가 없어. 지민의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동정심과 함께 어떤 호기심 같은 것이 말이죠. 한 번도 내 기분을 물어본 적이 없어. 그냥 자기 욕구대로만 아파도 힘들어도 멈추지 않아, 언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따뜻한 조명과 달리 지민의 이야기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친구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남편이라니.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민의 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 남편 윤석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기계적인 인사를 건네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저는 지민의 절망적인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지민의 남편은 매일 밤 아내를 원한다는데 제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윤석이 침실로 들어와 침대에 누우자마자 등을 돌리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옆에 누운 저를 의식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민의 고백이 계속 떠올랐고 동시에 도연이라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남편이라니. 무의식 중에 그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4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강렬함이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생각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윤석이 출근한 뒤였고 텅 빈 집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평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도 좋아하던 책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4세, 아직 늦지 않았다고. 헬스장을 다녔던 덕분에 몸매도 나쁘지 않았고 피부도 또래에 비해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가족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그 서먹함과 아쉬움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 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헬스장에 갔습니다. 지민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 잠을 설쳤던 탓에 운동으로라도 머리를 맑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평소보다 한산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키 186cm의 당당한 체격, 검게 그을린 피부, 근육질의 팔과 어깨, 지민이 말했던 그 강렬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렇게 일찍 운동하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깔린 중저음의 울림이 왠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어색하게 대답하며 런닝머신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민의 고백을 들은 후라 더욱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제 옆 런닝머신에 올라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민이 저를 자주 언급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계속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니 분명히 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제 운동 자세가 좋다며 전에 배운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어깨 근처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접촉이었지만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잠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하면 부상 위험이 있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하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짧은 만남을 되새겼습니다. 도연의 시선, 그의 목소리, 그리고 어깨에 닿았던 그 손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위험한 길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그 후 며칠간 저는 의도적으로 헬스장 가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도현과 다시 마주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가 봅니다. 결국 일주일 후 다시 그 시간에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도연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까와서 약속했던 운동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개인 트레이닝. 아니, 개인 지도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은 각 운동기구마다 정확한 자세를 설명해 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직접 제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길이 조금씩 더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라며 설명할 때 그의 큰 손이 제 허리에, 어깨에, 팔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도현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구 남편으로서 예의를 지키며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점점 그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남자의 욕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매 관리를 참 잘하시네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민은 매일 밤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는 그녀의 남편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4년간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희는 자연스럽게 운동 후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1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가정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지민이 많이 예민해져서 집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하다고. 저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지민의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 남편과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부부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도연이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남편과 어떠세요? 돌직구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엔 서로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그 순간 도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따뜻하고 큰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서연 씨 같은 분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구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따뜻한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윤석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도연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순간의 전율, 심장이 미친 듯 뛰던 느낌. 4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민은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20년간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눠온 사이였는데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갈망도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석과의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 관련 조언을 구할 때를 위해 교환한 번호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아니 써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온 메시지. 발신자는 도연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혹시 서연 씨도 깨어 계신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저도 잠이 안 와요. 그 후 주고받은 메시지들.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운동 이야기, 날씨 이야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개인적이고 깊은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운동할 때 서연 씨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선을 넘는 말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실을 말한 건데. 새벽 4시까지 이어진 메시지 교환.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둘 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헬스장에서 도연을 만났을 때 어색함보다는 묘한 친밀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벽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저희 사이의 거리를 한층 더 좁혀놓았습니다.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의 물음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새벽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상시보다 더 가까이에서 운동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가슴 운동을 할 때는 제 등 뒤에 서서 바벨을 잡는 제 손목을 감쌌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제 등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호흡이 중요해요. 천천히, 깊게.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운동 지도인지 다른 의미인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제 심장은 운동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스쿼트 자세를 교정해 줄 때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제 허리에 손을 얹고 엉덩이가 나오는 각도까지 세밀하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길이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가 좋아요. 느껴지시죠? 네, 느껴졌습니다. 운동 효과가 아닌 다른 것이 강렬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의 운동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운동복 사이로 드러난 제 몸이 새삼스럽게 느껴졌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도록 관능적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 후 지민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냐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녀의 음성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민의 모습은 처음 고백을 들었던 그날보다도 더 초라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톱은 뜯어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요즘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대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아예 말도 없다고 했습니다. 밤에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한다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거칠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저 때문인 걸까? 도연이 집에서 지민에게 소홀해지는 것이 저와의 관계 때문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지민에게는 관심이 없으면서 다른 곳에는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핸드폰도 예전보다 자주 보고 새벽에 메시지 오는 것도 여러 번 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새벽 메시지, 그것은 분명히 저와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 속에서 뛰어올랐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지민의 추측에 목이 메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앞에 앉아있는 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왜 하냐며 도연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제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 하고 있었죠. 언니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줘.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도 없고 언니밖에 없어. 지민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그녀의 손에서 절망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20년간 저를 믿고 의지해온 친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냐며 새로운 운동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변화를 호소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그 남편으로부터 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니. 지민이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민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진실을. 카페를 나서며 지민을 배웅했습니다. 그녀의 구부정한 어깨와 터벅터벅 걷는 뒷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사라진 후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연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된다고 몇 시에 만날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과연 옳은 방향이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후 헬스장 사무실에서 도현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운동법을 알려주겠다며 저를 부른 것이었지만 둘 다 운동에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쌓여온 긴장감이 폭발하기 직전의 순간이었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44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의 남편과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순간의 강렬함과 혼란, 그리고 곧 밀려온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탱해주던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면서 전혀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지민이 말했던 그 강렬함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지막 이성마저 흔들렸습니다. 친구의 남편도 유부남도 아닌 그저 저를 향해 있는 한 남자의 시선만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상기되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와달라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그 순간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제가 도연과 함께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지민은 홀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지민의 창백한 얼굴, 그 옆에서 붉은 눈으로 서 있는 도현의 모습. 의사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체중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고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민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지민의 손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경실 한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모든 일의 원인 중 하나였으니까요. 지민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도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저를 믿어준 친구, 제가 배신한 그 친구가 여전히 저를 믿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이 퇴원할 때까지 도현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뒤로 미루고 오직 아내만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현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지민이라는 것을, 저와의 만남은 일시적인 일탈에 불과했다는 것을. 퇴원하는 날, 도현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몇 주간의 뜨거웠던 만남들이 한순간에 차가운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변화된 모습에서 희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끔 안부를 물어올 때면 훨씬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 역시 윤석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롭다고,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물론 도현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공허함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윤석은 늦게나마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들어오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짧은 만남이 제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렬한 쾌락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은 후회였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44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도 얻었습니다.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결국 곁에 있었습니다. 20년간 함께해온 친구, 2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도현을 떠올립니다. 그 강렬했던 순간들을. 하지만 더 이상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민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윤석이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유혹에 빠지실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순간의 쾌락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의 강렬함을. 하지만 더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병상에 누워있던 지민의 창백한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의 유혹은 달콤했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와 죄책감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화려한 환상보다 평범한 일상 속의 진실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삶의 고비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바라봐 주세요. 그 시선 하나가 우리를 지켜주고 또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삶의 교훈과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